한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네. 제 주변에 가장 바쁜 분이 바로 김큐 씨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적응을 하고 있는지 2026 뭐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뭐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바쁘신 이유를 봤더니 네, 이번 네. 주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북 콘서트 하셨던데요? 연말께 제가 책을 한 권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로 신청받아서 개인적인 일정을 좀 소화했고요. 오. 그걸 떠나서 지금 연초 이후에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엄청 뜨겁잖아요.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막 그렇죠.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전문 기자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정신없고. 그리고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 갑자기 공습하고 뭐 이런 이슈 터졌죠. 그리고 상호관세 관련해서 원래 그리고 새벽에 미국에서 판결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취재도 하고 알아보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네. 이번 주에도 전문가에게 여쭤볼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나왔는데 일단 상호관세 미국 대법 판결 왜 미뤄진 거예요, 이거? 이걸 미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상호관세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 대법관들이 출석할 때 중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 사건? 그럼 뭐가 있어? 상호관세 판결이겠구나 이렇게들 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언제 판결할지 사전에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호관세 판결이 14일로 밀린 거구나. 14일 날 나오겠구나.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하기로는 네. 결과적으로 위법 판단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좀 그렇게 보는 기류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른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상호관세 플러스 중국에 이제 부과한 펜타닐 관세도 이제 네. 그런 건데 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법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실제 그간 대법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고요. 많은 전문가가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위법 판결을 대법이 내린다고 해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자, 우리는 상호관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관세 0% 자유무역합시다. 뭐 이럴 거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 가져온다고 공습해버리고 대통령 잡아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 위법 판단 나오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위법 판단이 나와서 상호관세가 사라지면 아마도 다른 뭐 법들이나 규정들을 들어서 비슷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어떤 근거를 대든 비슷한 효과를 낼 걸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통상 환경이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뭐 예전으로 확 돌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뭐 예측이나 걱정보다는 막상 미 연방 대법에서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에 네. 이미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이 상호관세 관련된 세금 이거를 환급해야 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미국 정부는. 지금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로 그간 걷어들인 세금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위법 판결 나오면 미 정부는 법적으로 이 220조 원을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관세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빚도 좀 많이 없어졌고 이거 계속 들어올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돈도 나눠줄 거야. 뭐 배당도 해줄 거야. 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관세를 나중에 어떻게든 부과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220조 원은 돌려줘야 되니까 네. 이 돈 정부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미국 정부도. 지금 빚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은 국채 발행을 늘릴 거다. 그러면 이게 다시 빚이 되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국채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 대법 판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압박은 금융시장에서 좀 높아지고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막상 판결이 나오면 미국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법 판단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관세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건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이야기 한 김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눈에 그린란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가져올 생각인 건가요? 이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네. 하거든요.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라 이 발언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트럼프가 또 트럼프 하네. 뭐 요 정도로 끝났어요. 네. 덴마크하고 그린란드 쪽에서도 단칼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국가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와 지배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수엘라 공습이 연초에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언 강도를 높이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빈소리 아닌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도 뭐 비슷한 발언을 넘어서 군사력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이제 덴마크하고 그린란드가 바짝 긴장을 한 상황이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 나토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돈을 뭐 1억씩 넘게 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 로이터가 보도한 건데요. 네. 그린란드 주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들에게 1인당 만에서 10만 달러까지 돈을 일시불로 미국 정부가 줄 수도 있다. 병합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업이 합병하면 네. 직원들에게 무슨 합병 위로금 같은 거 이렇게 좀 주거든요. 인센티브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병합하면 미국이 돈을 너네들한테 쏠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총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7천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된 건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우리 그린란드 돈 주고 사올 거야라는 이 돈하고는 또 상관없는 돈입니다. 당장 미국이 그린란드 가져가면 주민들 당신 돈 벌 수 있어라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덴마크 현지 뭐 그린란드 쪽에서 뭐 조사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이제 만약에 미국의 병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조사에서 6% 정도만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뭔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런 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그렇고 왜 그린란드 이렇게 욕심 내는지 좀 이쯤 되면 궁금해지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뭐 자원을 물론 운동들이 자원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그쪽이 풍부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높아서 자원도 눈길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린란드는 자원보다도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린란드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최북단에 존재하는 기지가 이제 이 그린란드에 있는 기지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덴마크가 이제 독일 손에 넘어가고 여기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국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죠. 근데 그린란드는 독일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린란드 쪽에서 미국한테 손을 빨리 이렇게 뻗쳤어요. 너네가 빨리 여기다가 들어와서 주둔해서 저 독일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네. 미군 기지가. 그린란드는 북극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 유럽보다는 도리어 북아메리카하고 더 붙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이킹의 손길이 있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았고 노르웨이가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서 덴마크령으로 속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왔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자유진영의 안정을 위해서 군사적 요충지로 여기는
자신들이 지금 가져야 되겠다라는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미군 기지가 있는데 굳이 뭐 가져가서 사서 미국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려면 내 땅이어야 한다. 또 이렇게까지 지금 답을 한 상황이죠. 근데 군사적으로 그린란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지도만 보니까 그런데 마치 드론을 띄워서 북극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도를 네. 펼쳐놓고 보면 그린란드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또 지금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좀 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극 항로의 중요성도 커지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가 얼어 있고 커다란 빙하 때문에 오가지 못했던 바닷길이 이제는 다닐만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린란드 쪽에서도 생각보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말고 누군가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죠.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쪽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잠수함도 다니고 하면서 뭐 여러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에 거슬렸을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2018년도에 북극 정책 백서라고 해서 이걸 내놓으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북극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자치정부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치정부의 힘이 조금씩 강해져요. 그러니까 외교하고 국방만 덴마크에서 봐주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하거나 개발하고 이런 게 두 손 들고 환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엄청 들어가서 거기서 자원 탐사도 하고 이런저런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많이 거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습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 썼는데 long hands, 그러니까 나쁜 손. 근데 이번에 또 그린란드 얘기할 때도 이 long hands, 그러니까 나쁜 손이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당장 다음 주죠. 루비오 국무장관이랑 덴마크 또 그린란드 정부 인사들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어떤 협상들 오갈까요? 미국의 발언 수위와 압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도리어 덴마크하고 그린란드가 만남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미국이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만남이 그렇군요.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사실 남의 나라 땅을 강제로 내가 사갈게라고 지금 미국이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습은 반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미국을 달래는 모양새가 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둔 군부대, 아까 제가 미국의 최북단 미군 기지가 그린란드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규모를 좀 더 늘리게 해주겠다. 또는 여기서 미군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넓혀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국이 그린란드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미국이 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이 들어와서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 힘 합쳐서 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그 정도의 제안을 받고 지금의 압박을 늦출 것이냐, 또 느슨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극단으로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우리는 살 거니까 빨리 이거 이제 우리 협상하자. 가격도 제한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더 극단으로 끌고 가서 얻어낼 걸 더 얻어내든가 아니면 진짜로 이제 가격 협상까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사실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사겠다고 얘기한 게 역사적으로 그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덴마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미국이 그 당시에 7천만 달러, 그러니까 7천만 달러 정도 되는 금으로 내가 그린란드를 살게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네네.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사가 안 됐죠. 그때 덴마크가 이제 빚에도 좀 허덕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그 빚도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거
금액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 1억 달러로 사겠다라고 얘기했고 7천만 달러 빚을 탕감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미국이 여기를 탐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끝나면 파나마 운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고 있어서 거기 운영권까지 가져오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트럼프 진짜 좀 한다면 좋든 아니든 일단 다 해보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하겠다라는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국들은 매우 불안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국제 관계가 또 새롭게 형성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